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알고 내일의 시장 전략도 함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여전히 흐름세가 좀 방망하는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이면 이제 9시 반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시장의 흐름 이로 인해서 좀 확실하게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 내일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갈까? 시나리오를 한 2방향, 3방향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더불어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히든 공략주 맞추신 분들께 선물이 팡팡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QR코드 하단에 스캔하시고요. 또 비밀번호, 코드 번호 입력하신 뒤에 173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상세하게 적어주시고요. 플러스로 히든 공략주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반도체가 올리고 2차 전지가 내렸던 시장이었다라고도 한 줄로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역시나 좀 혼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5G 그리고 요소수 오늘의 특징주로 두 가지를 또 준비했는데 먼저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장은 8월의 CPI에 대한 경계 속에서 혼조로 마감입니다. 코스피도 2,534포인트 선에서 오늘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도 900선이 어제도 붕괴됐는데 오늘은 880선까지 좀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상승으로 지수를 좀 그나마 견인해주는 움직임이었지만 에코프로 살펴보시면 2달 만에 80만 원대로 뚝딱 또 추락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고요. 2차 전지에 대해 하락에 베팅하는 ETF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첫날에 250억의 자금의 수급들이 우르르 몰렸다라는 점. 이제는 지수에 대한 베팅 그리고 종목 섹터 간의 또 ETF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또 어떻게 지수의 더 방향성과 흘러가게 될지 이런 상관관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특징주도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오랜만에 방긋 웃었던 5G 섹터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거대한 또 금액을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우리 국내에 있는 5G 관련주들도 방긋 웃게 됐습니다. 2025년까지입니다. 미국 내에서만 25만 개의 5G 기지국이 설치되면 국내에 있는 관련주들도 좀 수혜를 받는 거 아닐까라고 또 얘기하시는 또 분들도 많았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무래도 납품하고 있는 또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5G 섹터 안에서 에이스테크가 상한가, 그리고 라이콤은 16%, KMW는 또 더불어서 14%대까지 거의 두 자릿수대 급등세가 연출됐다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인프라 수혜에 대한 또 법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에이스테크인데요. 오늘 상한가 같다는 점, 내일까지 그 연속성이 이루어질지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요소수가 참 대란입니다. 살펴보면 환경부 요소수 대란이 없다라는 또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수 섹터는 날아올랐습니다. 10배 가격, 2021년에 그 요소수 대란 당시 가격의 10배 이상의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파른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또 가파르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노르홀딩스 우선주 상한가 같고요. 조비는 15%, 그리고 유니온 4%대로 관련한 섹터들의 흐름 점검해 봤습니다. 시간 외의 특징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즈인데요. 제3자 배정으로 한 유상증자 결정이 됐습니다. 일정이 좀 변경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는 시간 외에서 10%대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5G 섹터 내에서도 OE 솔루션은 시간 내에서도 9%가량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도 살펴볼 만한 건 OLED 테마주들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또 OLED, 아이폰에 대한 또 패널 공급들을 한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관련해서 보시면 뭐 선익 시스템, 필옵틱스, KMW 모두 다 지금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로 좀 묶이는 종목들은 내일 정규 시장에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 흐름도 이렇게 점검해봤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바로 이창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멋진 또 머리를 쉼표 머리를 하고 오셨는데 제가 머리만큼이나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공략주 SBB테크가 그렇게 멋있게 가더라고요. 아우. 수익률을 살펴봤더니요. 무려 15.59%나 껑충 뛰어 올랐는데 아니, 수익률도 멋지고 종목도 멋지고 이렇게 뭐 다 멋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매매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차트보다 이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실 우리 최근에 국내 시장이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주요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뭐 이번 달, 뭐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을 종목이니까, 받을 섹터이니까,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10월 달에 또 삼성전자가 또 로봇을 또 출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올해 안에 계속 시장 중심을 받을 만한 섹터이니까 계속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SBB테크는 노란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적인 부분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더 AS 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문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궁금증,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오늘장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뭔가 시장이 계속 이 CPI라는 키워드 때문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뷔페 좋아하시나요? 뷔페 좋아하죠. 네, 전 한 무조건 2접시는 먹고 오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좋아하는데요. 네. 사실 요즘 시장을 뷔페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먹을 게 많았던 시장이거든요. 테마주도 그렇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소주도 갑자기 또 움직이고. 네. 근데 오늘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은 딱히 먹을 게 없었던 수익 낼 만한 섹터가 없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걸 또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 낼 만한 그리고 올라갈 만한 테마주들 그리고 통통 튀고 있는 테마주들은 많은데요. 왜 이렇게 시장 자체가 무너졌냐면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동아시아권 증시도 부담이 됐고요. 특히나 미국 증시는 어제 거의 2% 가까이 조정을 좀 보여주면서 동아시아 증시가 또 안 밀릴 수는 없었던 시장이고 오늘 코스닥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이제 1.7% 거의 이제 2%에 근접한 수준에서 하락 마감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시장 이번 주에 종목을 매수해놓고 홀딩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늘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전략적으로 두 가지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적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또 금방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최소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되는 종목들은요,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수익 내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테마주를 매수하신 분들, 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저번 주까지 테마주를 매수하셔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 최소한 뭐 10% 이상 손실 20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관점에서 사실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익절도 있고요, 손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이 해당 테마주가 연속성을 가지고 쭉쭉쭉 반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보시고, 점검 이후에 이 테마주는 시장이 상승장, 반등장이 오더라도 좀 힘들 것 같다 했을 때는 손절에 대한 방법도 여러분들 고려를 하시면서, 이번 주 만약에 내일장도 하락장이 될 경우에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쌓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리 또 전략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궁금증, 종목 상담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QR코드 스캔하고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이창용 대표가 봤던 키워드, 이슈가 될 만한 기사, 어떤 걸 좀 준비했을까 궁금한데 어떤 걸 좀 보셨을까요? 요즘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요, 좀 힘든데요. 힘들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파헤쳐 보려고 네. 기사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고유가 강달러. 그렇죠. 헤드라인을 보시면 이제 한 달 넘게 코스피가 2,600을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고유가 강달러. 그래서 이 부분 잠시 뭐 시지를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지.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요. 뭘까요? 지금 위에서부터 오일 차트입니다. 이 위에서부터는 크루드 오일, 그리고 밑에는 브렌트유, 그리고 브렌트유. 네, 그리고 이 바로 밑에는 10년물 채권금리입니다. 10년물 사실 채권금리.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오일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오일머니. 네, 그래서 사실 오일 가격이 올라간다. 쉽게 말해서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우리 공산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재가 좀 필요하죠.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공산품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네네.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증시에 대한 부담이 또 진행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오일 관련해서 미국 증시에서도 계속 주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뭐 확정치는 아니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3% 이상 올라가겠다, 네. 이 부분도 나오고 있고, 전월 대비했을 때는 한 0.4% 정도는 또 상승하겠다. 이 부분은 아마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 10년물입니다.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금리를 또 올리는 거 아닌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패시브 자금이 계속적으로 채권에 사실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는 계속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계속적으로 오일 가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브렌트도 보고 오일머니에 대한 이슈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주도주로도 이런 것도 좀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추가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차트를 좀 오늘 들고 오셨어요. 네. 이거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실 게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이 빨간색으로 딱 쳐놓은 건? 결국에는 박스피죠. 네, 결국은 박스피. 이게 사실 이제 국제 유가가 8월 달도 그렇고 7월 달도 그렇고요, 계속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AI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국제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티가 잘 안 맞아요.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AI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국제 유가 수준이 너무 많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도 $90를 넘어섰기 때문에 거의 이제 $100
$100를 바라볼 수 있는 네. 수준이 됐고 그 원인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의 상승 탄력은 좀 부재한 상황.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그쵸. 갔다 박스피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코스피 양쪽 모두 다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좀 이번 주 체크해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자 말씀을 지수도 드리겠습니다. 좀 체크를 봐야 되는데 네. 뭐 제약바이오의 기사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증시 상황 때문에 지수는 가져온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제약바이오를 가져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AI 테마, 의료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비만 치료제도 이미 꽤 많이 키워드로 얘기 나왔던 건데 그럼에도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의도로 가져오신 걸까요?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매매를 좀 이어간다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사실 길지 않습니까? 내일도 주식시장 열리고 네. 내일 모레도 열리고 근데 만약에 사실 최근에 우리가 다음날 매수 관점에서 보려고 하게 되면은 커버리지를 좀 좁게 가져가야 됩니다. 종목에 대한 커버리지. 그래서 제약바이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많이 올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도 2, 3거래일 안에 상승 탄력을 좀 줬던 종목 그리고 단기간 조정을 좀 확 줬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일장 좀 한 번 정도는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먹을 거 없는 뷔페 속에서도 그래도 먹을 그쵸. 종목은 네. 제약바이오 섹터다. 그쵸. 네.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네. 주도주로 그럼 당연하게 제약바이오 좀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유망주를 엑세스바이오인데 네. 하나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우리가 이번 주에 테마주 안에서 그리고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도 테마주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종목에 대한 테마주에 대한 커버리지 좀 좁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따지면요, 스트라이크 존을 확 줄여서 그 안에서만 매수를 하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뭐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2, 3거래일 안쪽으로 상승 탄력을 줬던 종목들을 공략을 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네, 바이오 종목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할 때 대안은 제약바이오다. 알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를 그 유망주로 보신 건데 뭐 어떤 키워드로 이 종목을 한마디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좀 결국에는 사실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 있다. 주가적인 흐름.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엑세스바이오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단 키트 테마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 안에서 테마 섹터 흐름 안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요, 체외 진단 기술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엑세스바이오를 먼저 서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돈이 없고 그리고 2, 3년 동안 거의 적자였다시피 하는 종목들도 많고 워낙 또 연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섹터이다 보니까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단 엑세스바이오는 당연히 코로나 시대 때 돈을 많이 좀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두둑하게 현금성 자산을 많이 좀 보유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잠깐 좀 재무적인 부분 네. 이미지를 좀 보시면요. 2020년도에 1,200억 원을 기록했고 22년도에는 1조를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작년까지는 매출 상승이 계속 이루어졌었고 일어났고. 수익성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율이 보시면요. 거의 뭐 2만 %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버텨줄 만한 종목을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일단은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제가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뭐 이런 포인트보다는요. 최소한 버텨줄 만한 현금성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 특히나 지금 2022년도 6월 달 2분기 실적과
올해 2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매출은 반토막이 났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재무적인 부분도 이제 그 시청자분들 좀 보실 것 같아서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엑세스바이오는 재무적인 상황보다 그냥 버틸 수 있는 재무적인 수준이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요. 거의 6개월간의 시세를 전부 다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최소한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초가 매수, 만약에 5% 이탈하면 손절.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손절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변동성이 워낙 좀 높은 그쵸. 종목이고 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감안하고 단기성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네. 내일장 만약에 하락장에서 오늘 그리고 미증시가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내일 국내 증시도 또다시 하락장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실적주나 이런 것을 매수하게 되면요. 전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대안적인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손절 잡으시면서 매매하시면 충분하게 또 내일장도 또 즐겁게 또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딱 시초가 보시고요. 5%딱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엑세스바이오 유망주로 또 셀렉해 주신 만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 그럼 첫 번째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들고 오셨을까요? 이번에 또 바이오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바이오네요. 네, 네. 또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고요. 좀 바이오 연구에 좀 집중하고 있는 땡땡땡 연구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 뭐 아시는 분들은 전부 지금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역 증강제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기존의 T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한 낮출 수 있는 면역 증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테지만 이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정답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연구에 집중하는 땡땡땡 연구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라면 종목명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받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